토요일 아침 집을 나선다. 아주 오랜만에 토요일날 출장 일정이 잡혀있다. 현재 와이프가 조리원에 있어 첫째를 맡기러 부모님 댁에 왔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고 분주한 만큼 발걸음도 빠르다. 배고파서 그래.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밥 먹어요. 네. 밥부터 먹어요. 네. 은혜야. 오랜만에 손자 온다고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해주셨다. 덕분에 나도 아침밥을 먹고 든든하게 출장 갈 수 있었다. 급히 아침밥을 먹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일을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대회에 출품을 했다. 내가 제출한 보고서를 1차적으로 서면 검토하고 오늘 면접 심사가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러 가는 길이다. 일터에서 승진을 하려면 이런저런 대회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상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날 심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약 1년 동안 준비했다. 산부인과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발표하러 가는 길인데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된다. 발표를 마치고 차로 돌아왔다. 1시간 정도 대기하고 15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부모님 댁에 와보니 호호는 잠에 빠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컴퓨터로 할 일이 있어서 하는 중인데 꼭 내가 컴퓨터를 하면 호호도 하고 싶다고 징징거린다. 그래서 고장난 키보드와 마우스를 줬다. 저녁으로 설렁탕을 포장해 왔다. 설렁탕은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지 호호도 좋아해서 이렇게 가끔씩 포장해 와서 먹는다. 보통 처음에만 내가 많이 먹여주고 중간부터는 호호가 직접 스스로 먹게 한다. 호호가 혼자 먹는 사이 나도 저녁 먹을 준비를 한다. 오랜만에 짜파게티를 요리하는 중이다. 와이프가 입원한 동안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설렁탕이나 라면 등 집에 있는 것이나 포장해 오는 음식들로 많이 먹었다. 그리고 특별히 짜파게티는 2봉지를 끓였다. 저 마법의 가루가 너무 좋다. 설렁탕을 사올 때 분식집에서 튀김도 포장해 왔다. 호우는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또 튀김을 달라고 한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 먹는 시간은 참 적은데 준비하는 시간이랑 설거지하는 시간은 참 오래 걸린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은 조리원에서 와이프와 둘째가 집으로 오는 날이다. 아기가 집에 오니 청소도 하고 아기 침대 위치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소파와 TV를 옆으로 밀고 침대를 사이에 넣었다. 드디어 와이프와 둘째가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와이프와 첫째가 만나는 날이라 처음엔 조금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는데 금세 해야 할 일들이 쌓여서 손톱 깎고 둘째 분유를 먹이고 있다. 둘째에게 분유를 먹이니까 첫째도 본인도 알아달라고 해서 내가 안아주고 있다. 수유하느라 자세를 고쳐잡을 수 없는 와이프는 머리카락이 간지럽다고 해서 내가 떼주고 있다. 분유를 먹고 둘째가 자고 엄마 아빠와 첫째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 밤 10시 첫째는 자고 있다. 둘째가 울길래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다. 딸이라 기저귀 교체가 매우 조심스러워서 와이프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 밤 12시 배가 고파 오는 둥이를 분유를 먹이고 트름시키고 있다. 자세히 보면 손을 움직이면서 계속 등을 토닥이고 있다.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왔다. 와이프가 교체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진 체력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새벽 2시 30분 다시 둥이가 깼다. 배고파서 계속 울고 있었다. 와이프는 분유를 타고 있다. 아무래도 이때부터는 졸려서 나도 눈을 비비고 있다. 분유 포트로 물을 받아서 와이프가 건네주고 있다. 분유를 처음 물릴 때가 중요한데 중앙을 찾아서 잘 물려야 끝까지 잘 먹는다. 육아를 하면 특히 새벽이 힘들다. 2시가 넘어가면 반수면 상태가 된다. 이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저 2~3시간마다 아이가 울면 깨서 분유를 먹이고 소화를 돕기 위해 트름을 시킨다. 근데 이러한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중간에 깨서 울면은 기저귀가 불편할 때도 있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거나 그냥 이유 없이 울 때는 달래줘야 한다. 물론 아빠 엄마도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 분유를 다 먹이고 트름을 시키고 있다. 분유 먹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트름을 시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 분유를 다 먹이고 트름을 시키지 않고 재우면 분유가 역류하거나 불편해서 잠을 잘 못 든다. 그래서 먹이는 것만큼 트름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트름은 안 할 때도 있다. 그럴 땐 15분 정도 두들기다가 그냥 재우면 된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다. 정말 너무 피곤한 몽롱한 아침이다. 우리의 아침은 아기가 깨는 것이 아침이다. 특히 첫째만 지금 생생한 아침이다. 지난밤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깬 것 같다. 깨있을 때 보통 3-40분씩 깨있는다. 보통은 전날 이렇게 고생을 하면 다음날에 푹 쉬어야 하는데 내가 쉬면 육아는 누가 해주지? 육아는 끝이 없고 출구도 없다. 육아는 계속된다. 며칠 전에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종종 난다. 나를 사람으로 길러내느라 보이지 않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겠구나. 나는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신 것 자체에 아주 많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 미처 깨닫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나를 반성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했지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한 적 있는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했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생각일 뿐 막상 부모님을 만나도 사랑 가득한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거나 착한 아들로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이 똑같고 여전히 철부지 자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고 기르는 것이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부모님에게는 미처 드릴 수 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되물림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효도의 일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훗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효도를 하지 못한 나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옆에 있는 와이프를 지키고 낳은 자식을 키우는 일이다. 아마 현재 부모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실 테고 못난 아들의 마음을 늘 그랬듯 마음 깊이 이해하실 것이다.